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제목은요, 애니그램의 성격 유형, 구유형과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유형,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유형에서 성격 장애를 쭉 말씀 18번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성격 장애를. 그리고 이제 9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오늘 구유형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가 구유형을 조정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 외모 자체가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옷도 아주 수수하게 입고, 두리뭉실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나는 평화롭고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평화롭고 아주 평안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 대통령들 본다든가 보면요, 다 자기 성격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부 관계도요, 여러분 다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애니그램 성격 유형을 얘기하면서 성격 장애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부부 관계, 이 성격 유형과 또 부부 관계 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녀 관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이죠. 내년 2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세미나는, 아이들 그 진로 선택, 성격 유형과 진로 선택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자기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성격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더라도 자기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지도자의 특성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구유형은요, 아기 때부터 두리뭉실합니다. 이 얘기는요, 아이 때는요, 그냥 젖만 주면요, 울지 않고, 그냥 밥만 주면 울지 않고, 그냥 잘 혼자 노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혼자 이렇게 놔뒀다가 큰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는 그냥 젖만 주고, 아니면 또 이제 조금 크니까 밥만 줘도 잘 논다.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그러니까, 네, 했는데 나중에 17세 이때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하는 걸 보고 엄마가 깨달은 거죠.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성격 유형이 다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분은요, 이미 편안하다니까요. 아이를 뭐라 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이 아이는요. 그래서 이 평화주의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구유형을 조정자라고 얘기하는데, 갈등이 일어난 사람들을 갖다 다 조정해 주는 것이 구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편안한 분위기, 수수한 외모, 말투가 느리고요. 7유형은 말투가 좀 빠르다고 했죠. 그런데 이 구유형 말투가 부드럽고 느리고, 눈높이가 높낮이가 크게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면서 외모나 복장도 튀지 않고 평안한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보름달같이 좀 둥글게 생겼고요. 맏며느리감 있죠. 그런 얼굴 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성은요, 아주 편안해 보이고요.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는 형이 바로 구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형은요, 모든 것을 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 듯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해 주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남을 갖다가 아주 포용해 주는데, 그런데 이분을 보면요, 외유내강이란 이런 표현을 하죠. 외유내강. 그래서 밖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속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그 강한 것이 뭐냐면요, 속고집이에요. 속고집. 이 구유형은 속고집이 대단히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구유형이면 아주 처음에 다루기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요, 나중에 다 구유형의
모든 생활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집이 속고집이 그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꺾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유형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찍이 포기한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유하니까 그냥 뭐 말하면 순수하고, 말하면 수용력 있고, 뭔가 다 들어준 것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이고, 우리 며느라 고집이 세다. 그러면요, 말투도 느리고 두리뭉실하게 생겼고, 그러면 구유형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일 잘하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여기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잘 배려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면서 일관설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형입니다. 일관성이 있으면서 아주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과의 갈등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고.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을 회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관계를 중도 입장에서 양자 간의 협상을 잘 중재하는 형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좀 그랬으면 쓰겠어요. 양해를 잘 중재하는 훌륭한 이 평화주의자가 좀 보였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죠. 조금 약점이 있다면 느리고 게으르고.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요, 불뚝 안 일어납니다. 이불 속에 일어나서요, 눈을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하루 일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유형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불뚝 일어나지를 못해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루 일과를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좀 우유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을 갖다가 미뤄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유형을 일시키려면요, 일시키면 이제 퇴근할 무렵에 일시키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구유형을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몰아서 일을 해요. 공부할 때도 그냥 안 하다가 이제 몰아서 하려고 하다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밤새내 TV를 또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누워서 일을 생각하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느리고요. 말이 느리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관상으로 동의를 한 척, 수용을 한 척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 안에 들어가면요, 아주 완강하게 반응하는 속 고집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유형이요, 이 조정자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겠냐, 불안과 걱정이 많아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신경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격 장애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로 갑니다. 수동 공격이 뭐냐? 일을 시키면 일을 제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아내가 이제 구형이다. 그러면 남편이 남편과 어떤 싸움을 해가지고 싫은 면이 보이면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도시락을 싸줘야 되겠다면 도시락을 안 싸준다든가, 그렇게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살아다 보면은 알죠.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지면은 구유형의 성격의 유형대로 따라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끔찍도 하지 않는 속고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열성, 해리성, 의존성 성격 장애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유형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정신 건강하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걸 갖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 놓고요. 우유부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하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하나씩 순서대로 행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걸 덮어두지 말고, 이제 덮어주는 성격은요, 이런 걸 잘 처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편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요, 자주 이렇게 구형을 칭찬을 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성격이 자기 성격대로만 살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격을 이제 성장 부분으로 잘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니그램 성격 유형과 성격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성격 유형과 성격 장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